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지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한 뒤 처음으로 원전 주변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의 삼중수소 수치를 측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방사성 물질인 이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검출량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잡은 생선의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수산청이 처음 발표했습니다. 측정 장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 1kg당 800g를 밑돌았다면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6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구에서 약 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를 한 마리씩 잡아 삼중수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원전 주변에서 매일 물고기를 잡아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바닷물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도 리터당 10베크렐을 밑돌았다고 도쿄전력은 밝혔습니다. 방류 당일에 이어 다음 날도 도쿄전력의 방류 중단 기준 리터당 700베크렐을 밑돈 겁니다. 변수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10호 담레이입니다. 모레쯤 후쿠시마 원전 지역 가까이 접근하는데 방류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쿄전력은 방류 정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放出にですね、影響が及ぼすような自然現象が予想され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放出を停止すると。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할 바닷물 표본을 가져오는 만큼 측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과 함께 일본의 방류를 지지한다는 첫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일본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회의석상에서 마치 의도라도 한 듯 협공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훈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방류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5일.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안전하고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절차에 만족한다며 국제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엔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지 입장은 전과 같았지만 방류 후 국가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시점에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낸 겁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수위 높은 표현으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Japanese heinous crime against humanity and extremely jeopardizing safety and security of the mankind.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는데 뜬금없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방류를 반대해온 중국도 추가 발언까지 신청해 가세했습니다. Stop discharging the water into the ocean. Legitimacy and legality, it has been questioned. 일본이 반박에 나서면서 회의는 오염수 공방전이 돼버렸습니다. This matter should not be subject to political discussions. 중국 내 반일 감정도 고조되면서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외출 시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대사관 방문 땐 주변을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훈우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일 일본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야권은 반일 감정의 상징이 된 죽창가를 부르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단은 내일 비공개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를 찾습니다. 우리 전문가는 IAEA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사후 결과 보고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보내 방류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는 장외로 나가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연안국가를 향한 전장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막상 책임져야 될 순간이 오니 한독수 국무총리와 차관급들 인사 뒤에 꽁꽁 숨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일 감정의 상징이 된 죽창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 현지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참석을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무서운 정치쇼라며 내부 폐수 단속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염수 땡땡 논란, 무슨 논란입니까? 네, 바로 명칭 논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 정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한번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용어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염수냐 아니면 뭐 다른 용어를 쓰느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 달 전에도 이런 논란은 있었는데요. 처리 시설을 거쳐서 방류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염 처리수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던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요, 이름 바꿔치기로 국민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거냐며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요즘 야당에서는요, 오염수 대신에 아예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본에 무도한 핵 폐수 방류를 막아내라! 핵 폐수란 말도 쓰는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방류 이후를 기준 시점으로 한번 보면요. 우선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는 사무총장 성명에서 알프스,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에서 처리수라고 썼고요. 그런데 외신들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뉴욕타임스는 처리된 방사성 폐수, AP통신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처리되고 희석됐지만 여전히 약간 방사성의 폐수라고 썼습니다. 반면에 중국 관영 매체죠, 신화통신 영문판은요, 핵 오염 폐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깜짝 손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요, 다둥이 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깜짝 등장합니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파이팅! 저 분수 정원은 최근 새롭게 개장한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주 전에 개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분수정원 내의 물놀이 공간은 광화문 광장 바닥 우물이나 명량 분수보다도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 어린이 정원이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지어졌다 보니 안전 우려도 제기됐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깨끗한 흙을 두껍게 덮어서 기존 토양과 접촉이 차단됐고 수질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경력 탓. 육군사관학교 로고가 보이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죠. 2018년 3월에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이 홍범도 장군을 포함을 해서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사가 최근에 이 흉상 이전을 논의를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과거 공산주의 경력을 꼽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중에 공산당에 가입했던 공산당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고 대신에 이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죠. 네, 민주당은요, 이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를 백선엽 장군이 채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흉상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립투혼 대신 반민족 행위를 배우라는 메시지입니까? 광복회 등 관련 기념 사업 단체들도요,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가 수습에 나섰나 봅니다. 네, 국방부가요, 오늘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흉상을 독립기념관에 옮기려는 것이지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흉상들 제작 당시에 장병들이 훈련에 쓴 탄피 300kg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정권이죠. 우리 안보를 책임질 생도들이 양성되는 곳인 만큼 역사에 대한 평가와 교육도 일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 사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의도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여의도의 저승사자,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그 전면에 섰습니다.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이 특혜성 환매 여부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고 라임펀드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여 지난 2019년 펀드 돌려막기 과정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는 피해 투자자 4천여 명, 환매 중단 금액 1조 5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환매 중단 직전 라임 자산운용이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만 돈을 돌려준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총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금 2억 원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정치권으로 불똥이 옮겨붙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미래에셋에 자산을 맡기고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라임의 60여 개 펀드 전체를 들여다보고 유력 인사에게 실제 특혜성 환매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유력 인사가 확인될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서울 신림동 산책로 살인범 최윤종은 범행 당시 금속 재질 무기인 너클을 사용했습니다. 호신용품으로 알려졌지만 언제든 살상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이 흉기들이 온라인에서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산책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 최윤종은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너클처럼 호신용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터치 몇 번 만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너클과 함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신용품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쉽지만 합금 재질이라 단단하고 끝이 뾰족합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반 주먹으로는 흠집내기가 쉽지 않은 무와 파인애플, 호신용 막대기로 불리는 쿠보탄으로 찌르자 순식간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생깁니다. 한 번의 충격에 알루미늄 캔이 찢어지며 내용물이 터져 나옵니다. 너클과 쿠보탄 모두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영국,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한국은 판매나 소지 모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거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는 흉기 범죄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너클 등 일부 호신용품도 흉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택배 문자인 줄 알고 무심결에 링크를 눌렀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룻밤 새 3억 8천만 원이 그것도 29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남성 A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8분 1억 원이 빠져나간 걸 시작으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29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이 각각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틀 전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정정하라는 문자를 받고 첨부된 링크 주소를 누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약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게 딱 올 때가 돼서 아무런 의구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자는 가짜였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원격 제어 앱 2개가 몰래 설치됐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당은 이틀 뒤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A씨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한 뒤 20여 계좌에 나눠 빼돌렸습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도 만들고 대포통장을 대거 동원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탓에 A씨는 29차례나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해킹을 된 것도 인지를 못했을 뿐더러 단순하게 핸드폰을 너무 오래 켜놔서 그런 기기상의 문제로만 알고 계셨다고. 은행 역시 밤늦게까지 돈이 수십 차례 빠져나갔는데도 확인 전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일군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어 너무 망연자실해하고 계시는데 아들 된 돌이로서 지켜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출처가 확실한 경우를 빼놓고는 절대 누르지 말고요. 즉시 자녀분이나 아니면 뭐 111이나 128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되고.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수법인 스미싱 사기로 보고 대포통장 인출책 추적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막바지 여름을 바다에서 보내려는 피서객들로 해수욕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폐장을 한 해수욕장들도 있는데 여기서 유독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폐장한 강원 지역 한 해수욕장. 해경이 표류 중인 남성들에게 접근합니다. 30대 남성 2명이 바다로 떠밀려가다 구조되는 겁니다. 이 해변에선 1시간여 뒤 20대 여성 등 3명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쪽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구조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폐장한 다른 해수욕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무더위에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입니다. 여름 마지막에 해서 애기랑 모래놀이 했죠. 폐장했잖아요. 그건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알고 왔습니다. 백사장을 따라 입수금지 줄이 쳐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줄을 넘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폐장 이후라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언제나 입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을 안전요원은 줄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안전요원 운영을 일부 연장했지만 이달 말이면 대부분 철수합니다. 그나마 소규모 해수욕장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퇴장하고 난 뒤로도 일주일 정도 더 근무하거든요. 31일까지 저희 2명이 근무하고.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잖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피서객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최근에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져서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 흰 불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전국 곳곳에 떼를 지어 나타나서 주변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손가락 길이만한 애벌레가 꿈틀거리며 나무를 기어다닙니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가로지르고 가로등을 올라갑니다. 외래종이자 돌발 해충인 미국 흰 불나방 유충입니다. 폭염 여파로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나무를 뒤덮은 데 이어 산책로까지 점령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와 머리나 옷에 달라붙고 발에 밟히는 탓에 여유로운 산책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우리 오면서 다 밟은 거 아니야? 산책로에 마련된 벤치입니다. 미국 흰 불나방 유충들이 등받이는 물론 의자까지 모두 점령했습니다.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요. 막 꾸물꾸물 걸어다니니까 막 징그러울 정도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죽이기도 많이 죽여 우리가. 어떻게 죽이세요? 발로 밟아서? 문대. 밟아서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게 소용이 없나 보네요. 그렇게 죽여도 또 남에서 온 거예요 늘. 피해를 입은 나무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한창 푸릇푸릇해야 할 이파리엔 갉아먹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북과 경북,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관련 신고가 속출하면서 지자체들은 가로수와 주택가를 돌며 긴급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 농약이 유충한테 묻어서 접촉에 의해서 죽는 것도 있고, 약이 있는 잎을 갉아먹으면 그 약재가 그 소화를 좀 이제 거기를 이제 망가뜨리거나. 성충이 되면 농작물로 유입돼 많은 알을 낳는 만큼 자칫 더 큰 피해도 우려됩니다. 미국 흰 불나방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산림청은 산림병 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시청자들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여름철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송파구에서 비슷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구로구에서 결혼식을 올린 박태준 씨. 해외로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물갈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부터 계속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친척들도 같은 증상을 겪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나 초밥을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아프신데 지금 저희 사촌 누님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절해가지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좀 심한 편이고. 결혼식을 다녀간 하객 300여 명 가운데 약 60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겁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예식장을 이용한 다른 신혼부부와 하객들도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쪽인 것 같은데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은 아니었고 납품 업체에서 그 업체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역학조사.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서도 결혼식 하객 5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리는 첫날이 악몽으로 변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생에 한 번 잊지 못할 추억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잊지 못할 악몽이 된 것 같고 손님분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역시 타고난 사업가일까요? 미국 대통령 사상 첫 머그샷이라는 이 굴욕적 기록을 남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머그샷을 활용한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서 선거 자금을 모으는 데 쓰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과 수건 번호가 그려진 옷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자부터 머그컵까지 상품도 다양합니다. I think it's funny. This place is going to make a killing on them because I know everybody's going to want one for sure. 머그샷이 공개된 지 채 하루도 안 돼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I really can't make a prediction because in the past having Trump's likeness on an item has not really been a high selling point. So maybe now that it's a mugshot, it might be a different story. 일반 가게뿐만 아니라 트럼프 선거 캠프도 머그샷 기념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티셔츠와 휴대용 컵, 차량 스티커 등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머그샷을 찍은 미국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오히려 지지층 결집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방되자마자 머그샷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의의 왜곡과 선거 개입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뉴욕타임즈는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선거 캠프에선 현재까지 기부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머그샷을 봤다며 웃었습니다. Have you seen Donald Trump's mugshot yet? Mr. President, are you worried at all about that? I did see it on television. What'd you think? Handsome guy. Wonderful guy.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머그샷을 어떤 표정으로 찍을지 논의했고 특히 웃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이 우리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손은 훨씬 덜 가는데 오히려 소득은 확 늘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포도 농장입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어가자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물을 줍니다. 선풍기가 작동해 바람도 쐬어줍니다. 하우스 안 곳곳에 있는 센서 때문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농장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농장주는 샤인머스켓 등 외래종 재배를 시작하며 스마트팜을 도입했는데 베트남 수출도 늘었습니다. 품종마다 생육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마트팜으로 연결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농부 3인방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시의 한 화훼 농가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알아서 커튼을 쳐 모종을 보호하는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1억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귀농에 관심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가공품을 만들어주는 사람, 페이를 주고서 일을 시키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스마트팜은 기존 농장의 IT 기술을 접목해 재배 환경을 최적화한 농장입니다. 스마트팜 시장은 2025년 4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스마트팜. 농업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창농귀농 박람회 A팜쇼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무더운 이 여름밤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는 사람들 모두 두꺼운 겨울 패딩을 껴입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박건영 기자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알록달록 조명이 쏘이고 디제잉에 맞춰 신나는 댄스 음악이 빌딩가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음악에 끌려 무아지경에 빠진 시민들, 선글라스에 겨울 패딩을 입고 반바지 차림에도 상의는 패딩, 여름과 겨울이 공존합니다. 보면 제가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막 공연도 하고 음악도 크게 들리니까 되게 생소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밤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선 이렇게 패딩을 입은 시민들이 춤을 추며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패딩을 입고 참가하는 DJ 파티 이색 축제입니다. 너무 덥잖아요. 더위를 피하고 싶고 그냥 그런 게 이제 저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 본능을 좀 거역하고 완전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재킷에 배낭을 맨 직장인들도 퇴근길에 나서다 음악에 이끌려 옵니다. 한쪽에선 백발 어르신의 화려한 춤사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간 숨겨놓은 춤 실력이 20대 청년 못지않습니다. 나이가 84세인데 남의 인생길 행복하고 기쁘고 진행하게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아빠의 목마를 타고 또 부모님과 마주보며 스텝을 밟는 아이들. 정말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패딩 입고 열심히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격렬한 흔들기로 한 주의 스트레스도 무더위도 날려봅니다. 이열치열 도심 속 펼쳐진 댄스 파티가 한여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이 K-댄스 열풍을 일으킨 힙합 여제 허니제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허니제이입니다. 뉴스 인터뷰는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저도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허니제이 씨 하면 네. 모든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네. 수파 우승하셨지 않습니까? 그쵸. 와. 제가 우승자예요. 우승자. 우승팀. Could you leave when she arrives? If you ever heard what I heard in my mind, never try, you would cry, that's a lie, you would die. I don't wanna ever come down from a high, I am in the best seats. From time and the next breed, if you come at me directly. 최종 우승 크루는 축하합니다. 홀리뱅. 이때 명언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까?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이거요?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짧게 얘기를 하자면 배틀이 총 4개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배틀이었어요. 마지막 배틀. 근데 이제 앞서서 한 3개의 배틀에서 진 친구들이 세상 끝난 것처럼 다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해도 돼. 그러니까 잘 봐.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꼭 배틀이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춤으로써 이제 서로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저도 괜찮아. 이게 진다고 해서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뭔가 언니로서 제가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이 동생들한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문구만 기억하니까 되게 멋있게 제가 막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막 이런 줄 아는데 사실 돌려보시면 되게 쭈뼛쭈뼛대면서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막 제가 막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댄서들끼리 배틀한다 그래서 너 못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박수도 쳐주고 서로의 춤을 리스펙하고 춤에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경연에서는 최종 1등 할 거라고 예상은 뭐 100% 하셨죠? 저는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수우파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대회에서 당연히 1등을 해야지 하고 나갔던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100%를 다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뭔가 목표가 1등이야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 200~300%를 쏟았기 때문에 다시 시켜도 이 이상 못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았거든요. 음원이 나오셨죠? 맞아요. 음원이 어떤 음원입니까? 이게 저희 팀 홀리뱅의 이름으로 저희가 퍼포먼스 음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대가 됐어요. 저희는 사실 댄서들은 춤을 추기 위해서 음악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악에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음악을
엄청 많이 찾아봐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면서 음악을 엄청 많이 찾아보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팬분들도 많으시고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이 무대를 한번 저희가 좀 떠보면 좋아요. 어떨까요? 좋아요. 걸스 힙합의 어머니라는 게 이제 별명이었는데 출산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제 5개월째, 5개월 차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무대 위로 다시 복귀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춤추는 사람이고 춤을 안 추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 빨리 그냥 무대에 서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애를 낳기 전과 후는 명확히 다를 텐데요. 많이 다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그 PT 하러 갔어요. 네.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나 하셨는데? 원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1분에 그래도 한 뭐 30개 정도는 그래도 했었는데 하나조차를 못 하니까 갑자기 너무 속상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하고서 이제 집에 가서 아기를 딱 봤는데 이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 이게 마음이 그래 괜찮아 엄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아기 보면서 다시 힘내고. 허니제이의 춤을 추면은 뭐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한테 살 빼기 쉽다 이런 그런 공식이 가능할까요? 잔 웨이브 말고 큰 웨이브를 하면은 배에 근력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웨이브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 그 근력에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게 코어 근육. 네. 웨이브를 많이 하십시오. 배로 이렇게 당겨서 하는 웨이브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픈 인터뷰고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질문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이 페스티벌 무대에 선 소감은 어떻던가요? 저 되게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너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안 추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근데 막상 무대 올라가니까 뭐 그냥 날라다녔어요. 날라다녔다. 아 여기였구나. 내 집이 여기였구나. 그래서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진짜 되게 오랜만에 고향집 간 느낌으로 되게 진짜 재밌게 제 시간을 즐기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러브 양을 복중에 딱 하실 때도 태교를 춤으로 좀 하셨습니까? 태교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러브와 함께 춤을 계속 췄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출산 직전까지도 안무를 만드셨다고. 아이브의 키치 후렴구를 만드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요즘 아이돌 안무가 예전에는 이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안무를 다 짰었는데 요즘에는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시안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시안에서 이제 좋은 부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간 선물 종합 세트처럼 이제 그 중에 이제 키치 초반 후렴 부분에 이제 안무를 이제 제가 했던 이제 시안이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2024년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맞아요.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좀 위상이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너무 달라졌죠. 이건 사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경사죠, 경사. 허니제이 씨가 보시기에는 저희 그럼 메달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국 브레이킹 댄서들이 진짜 실력이 또 너무 쟁쟁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댄서로 아예 꿈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남기신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댄서지만 댄서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댄서들은 직업이 댄서가 된 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춤이 좋아서. 계속해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춤을 추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춤은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추고 싶죠.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아도 제가 좋아서 출 것 같아요. 와, 네. 되게 여운이 있는 말이네요.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댄서 허니제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특보 속 막바지 더위가 여름을 붙잡는 듯합니다. 오늘 대구가 3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선까지 내려가지만 내일도 낮더위가 계속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전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남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전부터 남부와 제주에, 오후 한때 강원 영동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총량은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산 속도가 일반 컴퓨터보다 수십만 배 빠른 슈퍼컴퓨터는 AI, 바이오, 핵융합 기술 같이 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소유한 슈퍼컴퓨터의 일부 데이터 장비 가동이 최근 중단됐습니다. 고장이나 점검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 단 3억 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심성 예산은 수십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과학기술 필수 예산은 챙기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3억 원의 발목 잡힌 국가 경쟁력.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